안녕하세요. 진실의 그림자입니다. 오늘은 진실의 끝자락에 숨어있는 모두가 잊어버린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이 사건의 한 조각을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바로 진실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빛이 될 겁니다. 2005년 10월 S시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정적이 깨지는 섬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낡은 폐창고에서 시작된 의문의 방화 사건이었죠.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누군가 실수로 불을 냈으려니 생각했죠. 그런데 불길이 보통의 화재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짙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검붉은 불꽃은 주변의 어둠을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소방대와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창고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잿더미가 된 후였습니다. 모두가 실망하며 발길을 돌리려 할 때였습니다. 경찰 수사팀의 한 형사가 불길에 타다 만 흔적 속에서 기이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붉은색 가죽 표지에 정체 모를 문자들이 가득 새겨진 기록물이었습니다. 모두 불타버린 와중에 유일하게 온전하게 남아있는 기이한 증거였죠. 이 기록물의 표면은 낡고 해져 있었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기분 나쁜 붉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기록물에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곧바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전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것은 기록이 아니라 일종의 저주와 같다는 오싹한 말만 남겼을 뿐입니다.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이렇다 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을 찾았던 형사의 증언에 따르면 창고 안에서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미친 듯이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지만 그건 역시 그의 상상이었을 뿐이라고 치부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 보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폐창고 주변을 지날 때마다 불길했던 그날 밤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었죠. 한동안 잠잠했던 마을에는 다시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고 사건은 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곤 하죠. 이 기묘한 기록은 대체 어디에서 왔고 왜 유일하게 불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숨겨진 범인은 누구일까요? 마을을 뒤흔든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모두가 단서 하나 없는 이 사건을 포기하려 할 때였습니다. 폐창고 근처를 야간 순찰하던 경비원 한 명이 경찰에 연락해 자신이 사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호. 50대 중반의 평범한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는 불길이 치솟기 직전 창고 안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붉은 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붉은 잉크로 무언가를 미친 듯이 적는 것 같았다는 그의 증언은 당시 수사팀에게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범인의 정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듯 보였죠. 박민호는 용감하게 자신이 본 것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는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은 마치 타오르는 잉크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빛이 아니라 살아있는 액체 같았어요. 붉은 빛이 종이를 갉아먹는 느낌이었달까요? 그의 표현은 다소 비현실적이었지만 당시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박민호 경비원은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죠. 그의 집에는 잠들기 전 그대로의 흔적만 남아 있었고 어떤 증거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 만 식탁, 읽다 만 신문, 그리고 켜져 있는 TV까지. 모든 것이 평온했지만 정작 박민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지만 사건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색을 해도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고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죠. 그들은 이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처럼 그들을 덮치는 무언가에 대한 공포가 마을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은 박민호 경비원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내 기억을 갉아먹는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나는 그날 밤 창고에서 본 것을 잊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 기억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핏물처럼 흘러내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나는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 메모가 발견되면서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훨씬 더 거대하고 음침한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경비원은 왜 사라졌고 그의 기억을 지우려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가 말한 붉은 빛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가진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경비원의 실종은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그가 어디로 사라진 건지,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죠. 그런데 사건에 대한 불안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인근 식료품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밤 가게에 들렀던 한 남자를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 남자는 붉은색 노트 같은 것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 중얼거렸어요. 마치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를 되뇌는 것처럼요. 그녀의 증언은 경찰이 범인의 실체를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녀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하고 수사망을 좁혀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역시 박민호 경비원처럼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문이 잠겨 있었고 집에는 그녀가 남긴 쪽지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그들을 하나씩 지워버리는 것처럼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입을 굳게 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죠.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으니 말입니다. 경찰이 아무리 설득해도 마을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쯤 되자 경찰 내부에서도 혼란이 커졌습니다. 사건의 범인은 물론 사라진 목격자들에 대한 단서도 전혀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불현듯 수사팀의 한 형사가 불길한 가설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범인은 기록을 통해 목격자들의 기억을 지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사라지면서 그들 자신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이 가설은 다소 비현실적이었지만 연이은 실종 사건을 설명하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범인이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이 기록을 사용한 것이라는 섬뜩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격자가 사라진 후 마을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폐창고 주변에서 붉은 빛이 깜빡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모두 며칠 후 기억을 잃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된다는 괴담이었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밤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마을은 마치 유령이 사는 곳처럼 변했습니다. 경찰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모든 현상에 직면하며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이 자신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내부의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연이은 목격자들의 실종과 마을을 뒤덮은 공포는 사건을 해결 불가능한 미스터리로 만들었죠. 범인의 흔적은커녕 사라진 사람들의 행방조차 묘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사팀의 한 형사가 뜻밖의 장소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첫 번째 붉은 기록물과 똑같은 형태의 기록물이 수사기록 파일 사이에 끼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발견된 기록물보다 훨씬 낡고 해진 상태였지만 표지에 새겨진 문양은 동일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록은 어떻게 왜 이곳에 있었던 것일까요? 수사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범인이 의도적으로 수사팀에 메시지를 남긴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건의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형사는 소름 끼치는 생각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수사하는 내내 범인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 경찰은 즉시 두 번째 기록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록물에서 인간의 DNA가 검출되었는데 그 DNA가 사건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모발 증거의 것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DNA의 주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의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실종자 명단에서도 일치하는 인물을 찾을 수 없었죠. 두 번째 기록의 발견은 미스터리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범인이 수사팀을 조롱하듯 기록을 남기고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기록에는 알 수 없는 문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이는 첫 번째 기록에 적혀 있던 내용과 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오히려 더 섬뜩하고 불길한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기억을 앗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주문처럼 말이죠. 수사팀은 기록에 대한 해독을 시도했지만 그럴수록 수사팀원들의 기억에도 묘한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 중 한 명은 자신이 며칠 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고 다른 팀원은 사건의 핵심 증거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범인이 남긴 기록의 저주 때문일까요? 진실을 쫓는 그들의 노력은 범인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두 번째 기록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을 앗아가는 일종의 주술 도구라는 것을요. 이 기록에 자신의 경험을 적은 사람은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을 잃게 되고
그 기록을 본 사람은 그 경험과 관련된 기억이 서서히 지워진다는 무시무시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마치 범인이 이 기록을 매개체로 목격자들의 기억을 빼앗고 그들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았죠.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미스터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서였습니다. 수사팀은 이 가설에 근거해 다시 사건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이 기록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은 바로 이 기록을 보거나 혹은 범인이 기록을 작성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들의 기억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인 박민호 경비원이 남긴 메모 붉은 빛이 내 기억을 갉아먹는다는 바로 이 끔찍한 진실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경찰의 목표는 범인을 잡는 것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록의 저주를 풀고 사라진 목격자들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분석하면 할수록 수사팀원들의 기억에도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기록이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기록이 아니야, 살아있는 악령이야. 한 형사는 두려움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큼 기록의 기운은 불길하고 강력했습니다. 경찰은 기록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더욱 깊이 파고들었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기억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을 본 사람들의 두려움과 절망을 흡수하여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불타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죠. 범인은 사건을 저지른 후 이 기록을 불길 속에 던져 넣어 사건의 충격과 사람들의 공포를 흡수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이 기록은 범인의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였으며 진실을 숨기고 사건의 기록을 지우기 위해 만들어진 끔찍한 주술 도구였습니다. 기록이 단순히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악령과 같다는 진실을 깨달은 경찰은 이제 범인을 잡는 대신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목격자들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또는 다음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이죠. 수사팀은 범인이 이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망을 좁혀 나갔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흔적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범인이 기록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린 것처럼 말이죠. 수사팀은 기존의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사건 현장과 관련된 모든 장소들을 다시 한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폐창고 주변의 숲길, 목격자들이 살던 집과 그들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가 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 형사는 목격자들이 사라지기 직전 공통적으로 방문했던 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였죠. 이 폐가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으스스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폐가에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진입했습니다. 폐가 안은 온통 붉은 잉크가 흩뿌려져 있었고 벽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기이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양들은 놀랍게도 기록에 새겨진 문양과 동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범인의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장소 같았죠. 그곳에서 경찰은 불타버린 잉크병 조각들과 함께 또 다른 낡은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 뭉치는 붉은 잉크로 쓴 불완전한 기록들이었습니다. 누군가 기억을 지우는 연습을 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모든 단서들이 결국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범인은 기록을 통해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목격자들의 기억을 흡수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그들의 추적은 이제 범인의 실체를 밝히는 것에서 그가 버린 끔찍한 의식의 끝을 막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었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폐가에서 발견한 불완전한 기록들을 분석하며 범인이 왜 이토록 기록에 집착하는지 그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 노력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뜻밖의 장소에서 세 번째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폐쇄된 시립도서관의 비밀 서고에서였습니다. 이 서고는 30년 전 사건 이후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곳이었고 굳게 잠긴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수많은 낡은 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서고를 샅샅이 뒤지던 중 한 형사가 벽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낡은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기록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놀랍게도 아직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종이 자체에서 희미하게 불길한 붉은 기운이 맴돌고 있었죠. 이 기록의 발견은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습니다. 범인이 아직 기록을 완성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노리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경찰은 즉시 세 번째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이 기록의 종이는 다른 두 기록과는 달리 아직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 상태였지만 종이 자체에서 미세하게 붉은 입자들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입자들은 첫 번째 기록과 두 번째 기록에서 발견된 붉은 잉크의 성분과 동일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종이 뭉치가 범인이 미래에 사용할 용도로 숨겨둔 기록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놈은 끝내지 않았어. 계속해서 기록을 만들고 사람들의 기억을 지울 계획이야. 한 형사는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 번째 기록이 발견된 시점부터 경찰의 수사는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범인이 언제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들은 이제 범인의 정체를 밝히는 동시에 그가 숨겨놓은 다른 기록들을 찾아내야 하는 이중의 임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쫓는 그들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범죄 수사를 넘어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처절한 대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남긴 그림자는 점점 더 깊고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록이 발견된 후 경찰은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접하게 됩니다. 이 낡고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종이에서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특이한 단백질 구조가 검출된 것입니다. 이는 기록 자체가 범인의 신체 일부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DNA 구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기 매우 어렵고 자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극히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범인은 평범한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인의 DNA를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없었고 이 기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범인의 흔적은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는 존재 같았죠. 수사팀은 범인이 이 기이한 기록을 통해 사람들의 기억을 앗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놈은 단순히 기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록을 통해 존재를 창조하거나 소멸시키는 거야. 한 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때 수사팀은 첫 번째 기록이 발견된 사건 현장, 즉 폐창고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단서는 결국 시작점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들은 폐창고 주변의 흙과 잔해들을 다시 채취하여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폐창고의 바닥에서 소량의 인간 DNA가 검출되었는데 그 DNA가 세 번째 기록에서 발견된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사건 현장에서 직접 기록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DNA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원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경찰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범인은 누구일까요? 왜 그는 기록을 만들고 사람들의 기억을 훔치는 걸까요? 진실은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건의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범인의 정체는 그림자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DNA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 밝혀낼 수 없다는 진실은 경찰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라진 목격자들의 행방은 묘연했고 그들의 가족들은 희망을 잃은 채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죠.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건의 핵심 단서인 기록에 집중하며 사라진 목격자들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수사팀은 기록의 저주를 막기 위해 그리고 사라진 목격자들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그들의 마지막 행적을 쫓으며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이 사라지기 직전에 공통적으로 방문했던 폐가에 주목했고 그곳에서 발견된 불완전한 기록들을 분석했습니다. 기록에 쓰여진 불길한 문장들과 사라진 사람들의 공통된 단서. 모든 것은 사건의 진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보니 한 가지 섬뜩한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범인은 기록을 통해 사람들의 기억을 흡수하여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인은 실체가 없는 존재였지만 기록을 통해 다른 사람의 기억을 먹어치우며 존재를 확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목격자들의 증언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자신의 존재를 강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경찰은 범인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록을 파괴해야만 했습니다. 기록을 파괴하는 것이 범인을 무력화시키고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기록은 쉽게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불길에도 타지 않았고 칼로 찢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기록은 마치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것처럼 형사들의 손을 붉게 물들이며 그들의 기억을 갉아먹으려 했습니다. 경찰은 이 끔찍한 미스터리에 맞서 싸우며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지키려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마치 그림자처럼 진실을 모두 지워버린 채 사라져버린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목격자들의 이야기는 도시 괴담처럼 퍼져나갔고 그 기록의 정체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사팀은 마지막까지 기록의 파괴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붉은 기록을 파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기록은 어떤 외부의 힘에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불 속에서도 온전히 남아 있었죠. 경찰은 결국 기록을 안전한 곳에 봉인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봉인된 기록은 여전히 희미한 붉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한 가지 섬뜩한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봉인된 기록이 스스로 봉인을 풀고 사라졌다는 소문입니다. 경찰은 소문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범인은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기록이 또 다른 누군가를 범인으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라진 목격자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범인의 정체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의 그림자는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며 우리가 진실의 눈을 감는 순간 그 그림자가 우리를 삼킬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미스터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진실의 그림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